자, 오늘 4월 27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엄청나게 세게 올랐는데, 일단 에코프로가 끌어올렸죠. 에코프로가 18%, 에코프로 BM이 11%, 삼성전자가 11% 오르고, LG엔솔이 13%, 18% 오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고,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이 거의 두 자릿수의 개박살이 났거든요. 거의 매일 한 두 자릿수에서 단기적으로 거의 2, 30%씩 내려와서 급락을 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다시 에코프로의 힘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LF도 거의 뭐 다이빙을 했죠. LF는 별로 어떻게 보면 빠진 게 아닌데 22%까지 빠졌네요. 다이빙을 한 다음에 다시 오늘 반등을 줬고, 첨보도 첨보가 진짜 다이빙이죠. 첨보가 37%니까 거의 40% 가까이 빠졌다가 다시 대반등을 주고 있고, 뭐 이런 종목들. 성일 IT도 사실은 최근에 단계적으로 흐름이 좋진 않았습니다. 역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20% 정도 빠졌다가 오늘도 반등을 주는 모습이고, 2차전지 쪽에서 쭉 반등을 주면서 코스닥을 잡아 끌어올리는 모습이어서 다른 것보다 낙폭이 더 컸던 종목들이 대반등이 좀 확실히 크더라 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에코프로가 지금 제일 무서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올라갈 때도 무서웠는데 이때보다 더 무서운 게 빠진 다음에도 또 올라가잖아요. 이때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에코프로는 안 죽는구나라고 확증 편향이 일어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이때 이제 죽으면 정말 무섭게 죽을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좀 생기긴 합니다. 차라리 완만하게 이렇게 쭉 올라가주면서 지수만 좀 견조하게 받쳤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 이상 올라가는 게 수급도 빨아먹는 모습이 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2%가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1200개, 1300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은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상승 종목, 하락 종목 하면 상승 종목이 약간 많긴 한데, 하락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2% 상승에 어울리지 않는 상승 흐름이 때 한 0.5% 정도에서 0.3% 정도 오르면은 이 정도 올라가죠. 그래서 좀 아쉽다. 너무 에코프로에 또 편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기술적 자리. 제가 조정 줄만한 자리에서 조정 줬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많이 드렸습니다. 상방에 있는 장기 입학대에서 저장을 맞았고, 브레이크는 어디서 잡혀야 되느냐? 전에 있던 그 올라왔을 때 돌파했던 자리들, 매물대 상방 정도에서는 브레이크가 잡혀줘야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 딱 61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요즘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한 시장이에요. 기술적 분석대로 좀 많이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한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단기 급락했기 때문에 단기 급등도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지수가 거의 10% 빠졌어요. 지수 10% 빠졌다는 얘기는 개별주들은 거의 20%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락이 많이 나왔던 종목, 나왔던 시장이 단기 급등도 나오는 모습이고, 이번에도 정확하게 61선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950선까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파동을 주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한 파동 정도 더 주면은 거의 950에서 1000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이러면 이제 3파동이 끝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쌍봉 자리가 일단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쌍봉 자리가 나온 다음에, 쌍봉 자리가 나오는지 돌파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장초에는 우리 시장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제가 이제 그 멤버십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은 반대매 나비 효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반대매매 나비 효과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은 급락했던 종목들이 이제는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까요? 다우데이터.
다우 데이터만 해도 지금 이제 급락하고 이제 양봉 좀 내주고 지금 어쨌든 브레이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리고 시총 상위에 있던 종목들이 성광이었나요? 성광은 뭐 여지없네 아직도. 성광은 아직도 하한가네요. 성광은 지금 4연나 맞았고 삼천이 어디 있죠? 삼천이는 상한가는 풀리긴 풀렸네요. 야 진짜 이거 임창정 씨는 진짜 큰일 나겠네요 이거 잘못하면은. 그리고 하림지주 이런 종목들, 하림지주도 일단은 며칠 전부터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나올 만큼은 나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비 효과가 조금씩 끝나가는 구간이 아닌가,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한 다른 종목 매도도 슬슬 마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때문에 일단 중요한 자리 브레이크가 나왔고 되돌림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오늘 종목들이 좀 못 올라가 섭섭한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낙폭이 큰 종목들이 지금 대반등이 큰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낙폭이 크지 않았던 종목들은 오히려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로섬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낙폭이 덜 크고 덜 올라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한 20% 30%를 일주일 만에 맞아버리면은 그 진짜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손절을 하게 됩니다. 손절하고 나면 그제서야 반등을 주면 정말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보다는 덜 빠지고 덜 올라가는 게 낫지 않나는 생각도 들고, 일단 미국 주유 선물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도 이제 슬슬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우리 시장이 낙폭이 제일 크긴 했습니다. 많은 유럽 시장, 미국 시장 계속 다 낙폭을 보였다가 이제 다시 중요한 자리에선 대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